이 두 분과 함께 해볼게요. 임순재 대표, 조범수 연구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15분만 하면 쉴 수 있어요. 네. 네, 첫 연휴죠? 번째 네. 종목 SNS텍부터 볼게요. 한국의 EUV 밸류체인의 대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AI 반도체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세화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EUV가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 SNS텍 믿고 담아봐도 괜찮은지 두 분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오, 여기서 X를 내놓는다라는 게 조금 의외인데요. 요즘 이렇게 잘 투자한 거 함부로 X 하면은 매도하면은 배 아픈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거든요. 제가 좀 겁이 많아가지고요. 아, 저는 올라온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오, 그래요. 그럼 SNS텍 현구간에서 X 주신 이유는 단순히 가격 때문입니까? 가격 전략 부분도 있겠지만 아마 미세화 공정 부분에 대한 이제 걱정도 좀 약간 끼얹어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나노 공정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이전에 올 초에서도 뉴스로 전에 들으셨다시피 2나노 공정으로 넘어가는 구간 대비해서 수율도 안 나오고 그리고 비용도 오히려 2배 이상 증가하는 흐름을 또 보여줄 수 있다라는 흐름이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나노화 공정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반도체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크게 반등을 이어가지 않는다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미 좀 많이 반영된 주가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0년도 8월 고점이었죠. 아마 8월 3일 고가 구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미 그 구간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청공권입니다. 얼마나 더 갈지 누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타면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한 10%, 5% 정도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하시는 부분도 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또 원체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반도체 심리에 좀 함께 탑승할 수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현재 지금 아직 반도체가 완벽하게 진짜 바닥권에서 돌림세로 넘어가는 구간까지는 아직은 아니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물론 메모리 반도체 업황뿐만 아니라 이 EUV 펠리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는 또 일본과의 또 협업을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지만 레거시 장비 쪽에서 이제 중국 수혜권을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 가장 불안한 부분은 아무래도 미중의 지금 현재 상황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X 주셨고 반대로 임순재 대표는 네. O를 줬어요. 근데 네. 의아한 게 항상 지금까지 반도체 좀 확인해보고 가자라는 네. 입장이셨잖아요. 네, 그렇죠. SNS텍으로 확인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반도체의 이제 세부 공정을 봐서 그러니까 그 종목마다 이제 약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재고 문제는 DDR4 계열의 D램의 지금 재고가 많다라는 게 지금 가장 재고의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집어 대신 이제 DDR5나 뭐 HBM3 같은 경우 지금 없어서 못 팔 만큼 그만큼 이제 또 공급이 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였죠. 삼성전자가 이제 12나노의 EUV를 활용한 이제 DDR5 D램 공정을 이제 양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DDR5 관련된 쪽은 아마 하반기 이후에 지금 수요는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나오는 CPU 같은 경우에 지금 DDR5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산이나 아니면 조립 PC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신형 CPU를 사신다라고 하게 되면 DDR5 D램을 꽂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DDR5 관련된 분야는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이런 EUV 공정에 활용되는 이런 이제 밸류체인 안에 있는 그런 기업들은 아마 하반기 이후에 실적 개선세가 아마 뚜렷하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마로는 페라이트 테마를 한번 보겠습니다. 페라이트 관련주가 요즘 또 중국과의 관계가 또 서먹서먹하자 오늘 상한가에 가버렸어요. 다시 상승 시도가 걸리는 건지 두 분의 생각 볼게요. OX 나뉘어졌는데 거짓말쟁이세요. 네요. 아니 앞서 겁이 많다고 해놓고서는 지금 이 테마 상한가에 간 종목도 있는데 여기서는 오를 주셨어요. 원래 네. 테마나 단기 종목할 때는 야수의 심장을 장기적으로 심장이 두 개네요. 두 개를 가져요. 오. 장기 심장과 단기 심장. 그러면 이 단기 심장에서는 지금 시동이 걸렸습니까? 나쁘지 않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중에서도 당장 워싱턴에서 이제 미국 그리고 중국 상무위원들이 또 오늘 회담을 가졌었는데 결국에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또 진전 없이 소통 채널만을 또 유지하고 넘어가는 부분으로 또 구결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지금 뭐 G7 정상회담 이후로 반도체 공급, 또 반도체에 대한 이 전반적인 세계적인 이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마이크론, 중국에서의 또 마이크론 장비 관련해서 자국 내에 또 레노버와 같은 업체들에게 또 마이크론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명확하게 또 언급이 나왔다시피 아마 각 양국에 이제 진전이 어느 정도 없는 이상은 지속해서 이 상황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상황이 좀 이제 시장의 수급이 대형주 쪽으로 특히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쪽으로만 많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는 이런 지금 현 상황을 유지하는 악재스러운 좀 이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 지속적으로 좀 위아래로 흔들면서 유지될 가능성이 좀 매우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만약에 내려온다, 저가권에 있다 하면은 그걸 또 노려서 단기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이 단심과 장심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표현하셨네요. 이렇게 페라이트 관련주에 대해서는 OX 의견이 나뉘어졌어요. 간단하게 임순재 대표님은 어떤 걸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페라이트가 이제 뭐 자석이긴 하지만 그냥 네오디움, 이제 저희가 히토류 자석에 비해서 자성이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성이 그만큼 약하다라는 것 때문에 고출력을 필요로 하는 이제 전기차용 모터에는 사용하기 좀 어렵다. 대신 뭐 좋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자동차나 뭐 여러 이제 가전 제품의 소교형 모터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사용할 수는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페라이트가 전자파나 이런 거에 차폐하는 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테슬라 때문에 또 전기차 때문에 이게 뭐 시장에 뭐 아주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하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 다 이 페라이트에 대한 그 쓰임새보다는 테마성으로 O를 받았고 우리 임순진 대표님은 X를 주셨습니다. 그럼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온 현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마지막으로 담아볼 수 있을까요? 마감에 산다 키워드도 빠르게 볼게요. 방어라는 키워드고요. 여기는 GAP 실적 개선 수혜입니다. 먹는 방어는 아니죠. 네. 이제 월요일까지 쉬니까 에이, 또 그래서 방어 약간 뭔가 방산과 관련된 방어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이제 월요일까지 또 휴장이고 주말도 껴있다 보니까 지금 현황이 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어를 갖고 오셨어요. 그럼 어떤 종목인지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우진과 한세시럽을 갖고 왔는데 한세시럽 하면은 네. 소비가 좀 많아야지 도움되는 종목 아니에요? 네, 그렇죠. 뭐 당연히 소비가 많이 되면 좋은 거고요. 특히 뭐 한세시럽 자체가 이제 의류 OEM입니다. 그래서 네. 뭐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선진국 지역에 이제 여러 이제 의류 업체들의 이제 그러니까 발주가 이제 많아지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1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의 갭이라는 회사의 그가 이제 재고가 많이 쌓이면서 관련된 발주가 상당히 줄어들면서 이제 시세가 좀 나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저께 갭의 이제 지난 밤이었죠. 갭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시장 예상치보다 더 좋은 그런 이제 실적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재고 부분이 전년 대비 27% 정도 감소할 만큼 재고가 급격하게 지금 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재고가 줄면서 총 마진율도 이제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고가 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새로운 옷들이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한세시럽 같은 이런 OEM 업체에 관련된 이제 발주를 추가적으로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세시럽 같은 경우는 뭐 갭 이외에도 뭐 타켓 그다음에 월마트, H&M 같은 데도 지금 다 의류를 공급하는 그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그런 이제 OEM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이후에 이런 재고 소진에 따른 발주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상반기에 조금 부진한 실적은 하반기 이후에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뭐 가격 전략은 최근에 이제 대주주의 이제 공개 매수로 조금 급등을 했다가 공개 매수가 끝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 이전 수준까지 이제 충분히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고요. 목표 가격은 뭐 공개 매수하는 시점인 이제 18,000원대까지도 다시 이상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은 14,0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손절 가격은 14,000원, 목표 주가는 18,000원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조범수 연구원의 종목인데 먼저 오늘 방어 우진을 들어보기
종목에 앞서서 지난주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대원미디어였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 지금 꽤 많이 올라왔어요. 현재 가격으로도 봤을 때는 6% 넘는 수익이고 최고가로 했을 때는 14% 수익이었습니다. 대원미디어 리뷰하고 그러고 오늘 종목 볼게요. 근데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좀 이제 다른 이슈로 좀 먼저 재료를 좀 짚어드렸었는데 어찌 보면은 좀 아쉽기도 합니다. 원했던 재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 그냥 얻어 걸린 격이 아닌가. 아. 네. 그래서 솔직히 이제 이 미디어 콘텐츠 업군 같은 경우에는 경기와 굉장히 또 밀접하게 연동하지는 않죠. 네, 않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보유를 할 수 있지 않나. 하지만 이제 또 50-50로 좀 엮이면서 너무 테마성이 강하게 한번 올라갔다 오면은 재차 또 상승을 또 꾀하기에는 조금 힘든 모습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또 50-50 관련해 가지고 연속적인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음에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부분에서는 더 이상 또 장기적으로 들고 있기보다는 테마가 이미 한번 분출을 했으니 정리하시고 더 추가적으로 보기보다는 다른 현금을 또 꽉 쥐고 계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정리하자. 그럼 오늘 이야기하는 우진으로 한번 봐볼까요? 일단 방어라고 말씀하셔서 일단 오늘 진짜 술 한잔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해요. 네, 아마 우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주에도 좀 밀고 있다시피 전력 설비 쪽,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개측 원래 원전 관련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진 같은 경우에 이제 자회사인 원자력 환경 기술 개발이 또 오염 소각지에서 방사능 물질 세슘을 또 걸러낼 수 있는 이동형 설비를 또 생산하기 때문에 또 핵전쟁 수혜주로 또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러시아가 또 벨라루스에 또 핵을 전진 배치를 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또 최대 원전을 겨냥 공격 시도를 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장기전으로 흘러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히나 러시아에서도 장기전으로 이미 이야기를 결부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EU든 미국이든 우크라이나를 지속적으로 무기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는 높아지고 러시아의 대응 수위도 핵과 같은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이 계속해서 추가적인 언급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우진 소개시켜드렸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는 8,6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1,500원, 손절가는 8,600원 제시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0.14% 강보합에서 움직입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만, 현물 시장에만 8천억 원이 훌쩍 넘는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수가 이거밖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코스닥은 0.6% 하락한 842.65포인트 지나고요. 동시효과 분위기 어떻습니까, 임순재 대표? 네, 뭐 지금 전체적으로 뭐 아까 뭐 시장이랑 뭐 비슷하게 지금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시장 내에 계속 조금씩 이제 연휴다 보니까 또 미국 같은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 연휴다 보니까 관련돼서 조금 현금화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좀 의견들이 좀 강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의 매수가 뭐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몰리면서 좀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시장 전체적으로 뭐 이런 반도체 관련 쪽으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징주는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뭐 특징주다라고 하게 되면 그중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특징주로 보는 건 이제 그 의료 관련된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AI 관련돼서 지금 계속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AI 솔루션을 활용한 이제 진단 그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JLK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JLK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CT나 MRI를 통해서 이제 뇌경색, 그다음에 암 진단을 하는 그런 이제 솔루션을 이제 만드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11월에 국내 최초로 AI를 활용한 진단 그 서비스를 비급여로 이제 허용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올해는 관련된 매출이 한 작년보다 한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회사에서 이제 가이던스로 이제 발표를 할 만큼 올해 좀 실적이 개선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 이렇게 뇌혈관 관련된 AI 솔루션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절차 진행이 중에 있으니까 네. 관련된 분야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2.89%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양시장 보합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